오늘 첫 번째 도착한 역은 2차 전지역인데요. 예, 유창희 본부장님인데. 키 크세요. 190 넘으세요? 190? 180 정도입니다. 180? 네. 에이, 180. 구두 신어서 에? 그런 거죠? 구두 신어서. 일어서 볼까요? 우리 키 재볼까요? 제가 170한7 이렇게 되는데 저보다 훨씬 크는데,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높게 부르는데 네. 키 큰 분은 이렇게 좀 낮춰서 부르는구나. 180은 훨씬 넘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정말 다시 뜨거운데요. 네. 에코프로 BM이 여전히 관심이 많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와, 이게 티 만드는 회사, 차 만드는 회사인 줄 알고 우리가 안 산 거잖아. 녹차 만드는 회사인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2차 전지 알았으면 살 걸, 그죠? 네. 와,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뭐 일단은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2주 연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그 6월 첫째 주 혹은 5월 마지막 주까지는 약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네. 그들 종목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덜 오른 종목이 뭐지 하면서 찾아보는 게 이제 배터리 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또 타이밍이 또 좋았었던 게 이제 이수화학에서 이수 스페셜티 분할했죠. 케미칼이 이제 네. 인적 분할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수화학 때도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분할 상장을 하면서 아예 이쪽에 대해서 더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또 하게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타이밍도 좋았었던 게 그 어쨌든 이제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앞으로 시장을 이제 이끌어 갈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한 2030년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연구원 팀에서 관련된 소재 관련해서 이제 그 이스페타시스가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네. 만드는 그 황화 리튬 관련해서 이게 좀 개발이 잘 돼야 된다라는 발언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에서는 이게 이 황화 리튬이라는 이 소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개발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가 전고체 배터리의 그 성능을 결정짓는 거다 보니까 그러한 발언들도 딱 타이밍이 맞게 나와가지고 네. 주가를 끌어올리게 됐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차세대 배터리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어쨌든 분할 재상장 돼가지고 그 첫날 이제 따상을 기록을 하면서 8만 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한 10거래일, 한 8, 9거래일 재상장돼서 그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4번 4거래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지만 일단 내일 거래 정지가 당해요. 너무 올라서? 네. 이틀 전 주가 대비해서 40% 이상 음. 오르게 된 상황이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그래서 그 내일 거래 정지 당하고 내일 모레 거래가 재개될 때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밥 사주시고요. 예,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게 전고체 얘기가 사실 새롭게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시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딱 분할하고 이제 이슈를 이제 받은 거죠. 그죠? 네. 예, 모멘텀이 이제 받아진 거고요. 예. 기업에 대한 공부는 평상시에 주식은 언제 산다고요? 네. 예, 조정받을 때. 그죠? 공부는 평상시에 사는 거는 조정받을 때. 근데 공부는 안 해, 오를 때 사.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전고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원래 전고체 쪽에 먼저 선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삼성 SDI나 네. 따라가는 건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이제 전기차 출시한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린다? 네. 예. 뭐 일본이 전고체 선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일본 선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기업이 오히려 더 빠른 발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정정보도하겠습니다.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어떻게 보면 배터리 쪽 관련해서 원래 소니가 예전에 예, 1등이었던 리튬 지금 배터리. 근데 이제 그 특허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제 LG라든지 삼성이 더 개발을 하면서 많은 LG, 삼성, 뭐 SK까지 합치면은 특허가 아마 한 15만 개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전기차 아예 없어요. 하이브리드 차만 있거든 토요타가.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 기술력이 늦다 보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그 테슬라를 분해해 봤는데 자기들이 3년 이상 뒤처졌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전기차 이제 그 현재 전기차에서 배터리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차량 출시도 원래 2027년이 아니었는데 계속 좀 미뤄지고 있고요.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제가 보기엔 난항을 계속 겪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요타는 전기차가 아니라 이것도 전고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완전한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범 케이스, 그러니까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전고체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완전히 뭐 좀 우습게 보면 안 되지만 예. 그렇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고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뭐 삼성, LG, SK 모두 다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아, 3사가 다 하는군요. 네, 삼성은 이미 그 작년 초인가 재작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우리가 좀 집중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이게 아마 시제품이 빠르면 내후년 정도,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에 시제품이 나올 것을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고체 쪽을 그래서 어떤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건 삼성 SDI가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력 그 힘 파워 부분에서도 아직 그 출력 부분에서도 현재 배터리에서의 약간 차이가 좀 있고 조금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예. 너무 이쪽에 대해서 집중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100% 동의합니다. 전고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꿈의 배터리로 가야 되는데 꿈의 배터리는 전고체뿐만이 아니다. 네. 전고체 말고도 지금 뭐 마그네슘 뭐 그다음에 나트륨 배터리 엄청나게 회사들은 많이 개발을 있죠. 하고 있어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전고체만 올인할 필요 없고요.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전고체는 어쨌든 오늘 나오니까 공부 조금 더 하고 가면 전고체하고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이렇게 소재 밸류 체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일단은 그 전고체하고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는 완전히 그 내용물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고체로 넘어간다면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음극재, 뭐 양극재 이런 거는 대부분 사용이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분리막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없어지는 취급을 안 거죠. 하죠. 의미가 왜냐하면 없는 분리막은 거죠. 양쪽을 이동을 했을 때 그 네. 가운데에서 좀 보호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가 높은 에너지 밀도를 좀 가지고 있고 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정말 전고체가 상용화가 된다라면 범용 대표적으로 대규모로 상용화 된다라면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도 한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무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액체보다 고체가 되면 이게 밀도 높아지는 이 무게가 낮아지나 이게 제가 문과생이어가지고 네, 잘 저도 몰라가지고. 거기까지 잘 모르는데 오히려 네. 무게가 한 최소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그렇군요. 줄어든다고 네.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정도면은 최소 한 200kg에서 한 300kg까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 기준으로도 한 3명 이상이 그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차량의 균형 잡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정말 전고체가 대중화된다라면 뭐 기존 전해질이라든지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시장은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양극재 쪽은 하이니켈 양극재로 아마 좀 그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로 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전해질 쪽이 이제 황화물계 이쪽에 대해서 어떤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고체 얘기를 많이 했고요. 분명히 공부는 해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요. 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시 좀 범위를 확대해서 그럼 2차 전지 가운데서 네. 다시 또 수급도 들어오고 관심 있잖아요. 네.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2차 전지 물론 오늘도 에코프로 BM이 네, 전체 그렇죠. 그 상승을 다 이끌었어요. 근데 좀 지난번하고 다른 점은 에코프로는 정말로 거의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만은 LNF는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차 전지의 거의 3인방, 4인방이라고 불렸던 금양은 전혀 오른 게 거의 네. 없거든요. 거의 이제 그러면은 공매도 대상에 포함되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포착을 하시면서 접근해 본다라면 어쨌든 최근에도 보면은 그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또 분리막 관련해서 원래 지난 3, 4월 달에 분리막 관련된 기업은 전혀 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WCP 같은 기업은 오히려 다들 오를 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네. 어제 오늘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종목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은 어쨌든 뭐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약간 장비 쪽으로 좀 보신다라면 펜트론이라든지 펜트론. 네, 펜트론이 좀 검사 장비 쪽에 대해서 예.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KPS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쪽이 그 네. 계열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지난번 폐배터리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 전고체 쪽을 보신다라면 아바코 전고체. 전고체 쪽을 본다 아바코가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쪽에 그 로비프레스 관련해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업별로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2차 전지역에서 관심 기업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역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